이 거의 2자리, 그다음에 에너지 요금은 거의 10배, 10배. 영국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 LNG를 비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90% 정도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저장하는 기간 동안 무엇을 가지고 저장을 했느냐? LNG로 사옵니다. 대체 상태. 그런데 우리나라도 LNG를 사옵니다. 그러면 둘이 경쟁이 우리 건데 가격이 올라. 그렇죠. 작년 겨울에는 안 사던 물건을 이들이 사러 나와서 사면 우리나라 요금도 같이 덩달아서 오르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수입 가격이 올라서 원가로만 보시면 수입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야, 근데 이게 이렇게 오는구나. 그다음에 이걸 쓰는데요. 이제부터 쓰기 시작할 겁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러시아가 끊어버렸고 지금부터 이 저장해 놓은 걸 쓰는데 현재 90%니까 만약에 수요가 더 절감되지 않는다면 2월 중순이 되면 이게 또 떨어집니다. 아이고야. 2월 중순, 3월 초가 되면 떨어지거든요. 이게 겨울이 끝나가긴 하지만 올 겨울에 만약에 평년 기온보다 1도에서 2도가 더 낮다. 그러면 더 빨리 떨어지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2월이나 3월이 되면 유럽은 또 사러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봄이 오기 때문에 많이 사진 않겠지만 네. 또 사러 나오면 LNG로 사러 나오겠죠. 액화 천연가스로. 우리 건데. 그러면 가격이 우리 거라고 하긴 그렇고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 겁니다. 지금부터는. 대박이다. 수요가 점점 올라가는 누가 돈을 내느냐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어떡해. 아니,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가요, 우리나라 쪽으로 오다가 네. 갑자기 탁 틀어요. 더 많이 준다고. 그렇죠. 그 정도 괜찮네요. 택시 따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 상도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돼 그거 유럽으로 틀어서 갑니다. 따따블 부른 거죠. 따따블. 와. 참을 수 없다. 따따블. 그런 일도 발생하고요. 와.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유럽에서 꼭 필수한 제품이고 가격을 많이 부르다 보니 가격이 치솟고 물량이 그쪽으로 먼저 갔고 우리도 이제 그에 대비하여 많이 비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유럽에도 그 우리나라처럼 그 온돌 마루 좀 깔아줘서 그래. 따뜻하게. 한번 좀 부들장. 데우면 오래 가게. 그렇구나. 네. 그런 게 해야 되지 않나? 온돌도 물을 데워야 되잖아요. 한번 데우면 조금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에너지 절약 상품들이 굉장히 이제 히트를 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NG 문제는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년 겨울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만약에 러시아가 공급을 안 합니다. 전쟁을 안 끝냈어요. 그러면 올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겠죠. 아이고. 근데 올해는 한 그래도 50% 정도는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은 아예 안 보낸다. 더 심해지는. 그럼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제 LNG 전쟁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음의 에너지를 어떤 걸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큰 위기가 이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세한 얘기는 영상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critical point is that these actions are part of our transition to a clean and secure long-term energy future. Emission of CO2 must have a price. 이게 처음에 용어가 나왔을 때는 조금 생경했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알기는 아는데 저게 또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 이게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쉽지 않더라도 가격이 10배가 올랐으면 갑자기 저거 신경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저거 좀 많이 하면 확 나아지려나? 어떻게 되나? 근데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하.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은 알긴 알겠는데 아직 국민적인 그런 절실함도 아직 없는 것 같고 가격이 올라야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결국에는 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제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탄소 중립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인플레이션. 그만하시죠. 네. 플레이션 너무 많아요. 너무 이거 많아요. 결국은 그린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전에 뭔가 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린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치면 그린플레이션이 돼요. 친환경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이제 이런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경제 전반의 물가가 인상되는 현상을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가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화석연료는 투자나 공급은 줄어들겠죠. 그러겠네. 그러다 보면 화석연료가 필요한 곳은 많아졌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그 가격이 늘겠죠.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석탄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만 치솟는 게 아니고요. 석탄도 가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럴 때보다 보십시오. 석탄 가격도 많이 거의 3배 올랐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1년도 안 예, 됐는데. 1년 사이에 3배가 올랐고요. 네. 그 저게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석연료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가들은 화석연료 투자를 안 하면 결국 재생에너지에만 일변도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재생에너지 투자만 확대될 테니까요.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가격도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많이 지으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제는 태양광 같은 패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비싸지게 되고 그 태양광에 유리한 나라들 중심으로 네. 태양광은 발전하겠지만 지리적으로 여건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사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화석연료도 비싸죠. 재생에너지는 더 비싸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우리가 요소수 사태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요소수라는 것은 결국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디젤 차에다 넣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생산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이 안 들어오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네. 이게 결국 공급망의 문제입니다. 공급망이 교란돼서 훼손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우리처럼 생산이 없는 나라는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암모니아는 네. 비료에 사용됩니다. 네. 비료를 사용할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천연가스 네. 가격이 오르고 이 암모니아 가격이 오르면 비료를 가격이 올라서 생산이 못하게 되면 식량난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 또 장바구니 물가가. 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쌀, 배추 뭐 이런 거 죄다 그것까지 다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맞겠네요. 좀 살려주십시오. 방법을. 선생님.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탄소 중립은 저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이게 이제 에너지 위기와 뭐 부동산이나 식량의 위기로 번지게 되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뭐 이미 어휴. 아니 진짜 산 넘어 산이네요. 쌤 진짜 희망은 없는 겁니까? 사실 쉽게 해결이 안 돼서 한동안 저희는 인플레이션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